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융이 이야기한 분석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융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분석 심리학을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페르조나라든가 아니마, 아니무스, 만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융이 이야기한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있죠. 융은 네 가지의 구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 사고, 직관, 감정. 어디에서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이죠? 네, 바로 MBTI에 기반이 된 게 바로 융의 심리 유형론, 그것을 토대로 MBTI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융이 분석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분석가가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상처받은 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분석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인간 대 인간의 참여이며 각 사례는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러저러한 상처가 있는데 본인이 심리 상담을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이제 융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은 만큼 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잘 공감해주고 그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이 누군가를 돕는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자 자신이 신경증으로부터 깨끗함을 확신해야 한다. 수술을 하거나 산파 노릇을 할 때 의사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상처가 있지만 내가 상처를 가지고 뭔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돕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상처가 회복이 되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꼭 내가 먼저 그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심지어 교황도 고해 신부를 두고 있다. 융은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치료자가 교육 분석을 받아야 함을 지지한 첫 번째 정신분석가이고요. 더 나아가 일종의 고해처럼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가 되시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도 혼자서 상담을 하시면서 혼자만 고민하진 않으시죠. 동료들과 함께 피어 슈퍼비전이라는 것도 하면서 끊임없이 어떠한 이론들을 본인에게 적용해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가 분석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끊임없이 나의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도 이야기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쫓지 말라. 과거와 자기 연민의 해악에 빠져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보다 더 신경증적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다라는 방식으로 심리 결정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분석을 하고 마음을 좀 알아주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너무 거기에만 빠져서 그것만 몰두돼서 보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심리평가 결과를 보면서 끊임없이 내사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상담을 받건 상담을 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에 매몰돼서 그 과거의 모습에 빠져서 지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잊지 말라. 중년의 위기를 겪은 후 분석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전반기 동안 무시하고 있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분석을 시작한다. 한 40대가 돼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면서 왜 공부를 시작을 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남을 상담을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내가 지금껏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를 알고 싶어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을 하고 상담 공부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중년 이후에 위기를 겪으신다면 그분들이 인생기 전반 동안에 어떠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분석을 시작하고 상담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는요, 병에 걸린 사람의 개인적 비밀 이야기를 잊지 말라.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 비밀이 바로 이 사람을 산산이 부순 바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유들, 정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비슷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어떠한 마음에 영향을 줬는지 개인적인 비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개개인의 특별한 모습들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담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럴 때 내 앞에 와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는데 나에게 그분이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아, 그렇게 힘든 얘기들을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